네, 대왕목단피탕. 지난 시간에 목단피탕은 제하 부위의 화농성 염증에 쓴다. 그래서 생식기라든지 항문, 엉덩이, 서해부, 하복부 이런데 종기, 종양 이런 상황에 쓴다. 대체적으로 이럴 때 수술을 많이 하죠. 수술을 많이 하는데 수술을 이제 만성적으로 됐을 때는 수술 잘 안 해요. 그러니까 또 두드러지진 않는 거예요. 근데 환자분은 불편해하고 요런데 이거 이거를 처방해 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치료 사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여자 40세 우측 유방에 종류가 생겨서 뭔가 부풀어 올랐다는 거죠. 암이 아닌가 하고 진찰을 해달라고 한다. 촉진을 해보니 우측 유방의 피하에서 호도대의 종류가 촉진된다. 호도 크기, 어, 종류는 단단하고 응어리져 있다. 촉진만으로 암이라고도 아니라고도 할 수 없다. 복진을 해보니 하복부의 압통을 호소하는 부위가 있다. 혈로 진단하고 대왕목단 피탕을 7일분 투여하였다. 7일 만에 유방의 종류는 완전히 소실되고 말았다. 요암은 아니었던 것 같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꼭 하복부만이 아니고 이런 몸에 있는 그런 거에도 쓸 수 있다라는 그런 근거로 가져와 봤습니다. 여자 20세 중학교 때부터 얼굴에 여드름이 심했다. 여드름에 꼭 이런 거 쓰는 건 아닌데 한번 봅시다. 농도 보이고 오열하고 손발이 차다. 자, 이런 걸 잘 보셔야 돼요. 농이 있다라는 건 그렇다 치고 지금 오열돼요. 몸이 이렇게 돼 있으면 원래는 이제 열이 되니까 전체가 막 더워가지고 손발도 더워야 되는데 손발이 차답니다. 이게 뭐냐면 갇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기운이 갇혀가지고 울체돼가지고 여기에서 위로만 상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발은 차고 위로 열이 뜹니다. 그래서 다한출합니다. 땀은 막 나요. 다음수, 식욕 소화는 보통이에요. 갈증도 나고 해가지고 이제 양명열같이 막 됩니다. 이런 사람이 대변 3일 동안 1회 불규칙 변비경향 잔변감 대변량이 적고 잘 안 나온다.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든 대변으로 뭔가를 풀어야 되는 경우입니다. 기본적으로 대황이 기본적으로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전체적으로 기운이 몰려가지고 복부 쪽에서 풀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변을 자주 보는 편, 여기에서 소변 문제가 나타나는데 이거는 아마 먼저 변비가 있다면 변비부터 풀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방광 쪽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생리통이 극심하다. 뭔가 이제 울체가 풀어지지 않으니까 그럴 수 있고요. 흉부 증상은 별무, 잠 잘 잔다. 이게 열이 심장까지 가진 않아요. 즉 복부 쪽에 명치 쪽에 거기 명치부터 하복부 쪽에 전부 다 뭔가 맺혀가지고 풀어지지 않는 거예요. 복진에서 복력 중등도 이상, 심화 저항, 망초의 심화 비견, 뭐 꼭 그 망초의 복진이라고 하기보다는 굉장히 뭔가 딱딱하고 그렇다는 거죠. 복직근 상에 압통이 있고, 자, 여기까지 딱 했어요. 자, 이 사람은 비록 얼굴에 농도 있고 여드름이 심하다고 해서 대왕목단피탕을 꼭 써야 되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런 경우는 승기탕 종류, 대황, 망초, 그런 종류의 약만 써도 풀어집니다. 그 다음에 아니면 오히려 이런 데에는 이렇게 돼 있으니까 게지 같은 거를 좀 쓰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얼굴에 농이 있어서 대왕 목단피탕을 쓰고 또 목단피탕을 쓴 게 아마 생리통이 극심하고 하니까 목단피로 생리와 그 다음에 도인으로 생리를 보는 그런 등등으로 아마 이용하셨던 것 같아요. 꼭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예. 이게 뭐 동과자로 써야 되는 의미가 반드시 드러나지를 않아요. 변비만 잘 해결하면 충분한 약이라서 꼭 여기에서는 대왕목단피탕을 썼지만 꼭 그럴 필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면 차라리 소승기탕에다가 계지복용암 같은 거를 쓸 수도 있죠. 계지를 좀 쓰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남자 49세 우측 외이도염이 있고, 자, 여기 염증이, 귀에 염증이 있어요. 각종 치료를 받았는데도 여전히, 자, 동통 아프다. 발열, 그게 염증이 났다는 거죠. 삼출물이 계속 나온다. 질질질, 이게 노입니다, 노. 삼출물이. 복진을 해보니 우측 하복부가 엄청나게 두드러져 있어 마치 럭비볼 같고 복부 전체가 팽팽하여 탄력이 굉장하다. 이럴 때에는 빨리 대변을 풀어야 됩니다. 치질도 있고 출혈로 고생을 한다. 자, 이건 안에 배 복부 안에 지금 압력이 엄청나게 증가되어 있다 보니까 이 압력이 대변이 나가는데 이 혈관이 압박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출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약을 먹고는 약 복용 후에 통쾌한 설사를 3, 4회 했더니 기분이 매우 상쾌하며 아침에 일어나니 귀가 어느새 나았으니 말끔히 났더라는 것이다. 여기에서도 우측 외이도염에 대황목단 피탕을 썼지만 지금 이 사람은 그냥 대변만 잘 풀어도 되는 거예요. 대승기탕만 잘 해도 되는 거지 꼭 목단피라든지 동과자라든지 이런 걸 꼭 쓸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실제로 농이 잡힌다고 하면은 뭐 동과자 뭐 이런 걸 쓸 수 있지만 반드시 대황목단피탕이 아니면 안 된다. 그런 처방 아닙니다. 상황만 잘 해결하면 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똥, 오줌, 잠, 소화, 한열 이런 것만 잘 해결해 줘도 이런 것들을 밸런스를 잡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소위 실증인 체질로 양적인 사람인가 봅니다. 슬관절의 종통은 대개 강화시키면 낫는다. 그러니까 이제 몸에 열이 많고 한 그 슬관절 염증에는 승기탕을 쓴다는 거죠. 대승기탕 또는 대황목단피탕을 선용한다. 또한 귀가 건조해서 바스락대는 것도 하재의 적응증이다. 반드시 그런 거 아닙니다. 이거는 대총경절 선생님께서 저도 이제 뭐 이런 것만으로 경험이 많지는 않아서 꼭 이렇게 해야 되나 모르겠네요. 대승기탕 또는 대황목단피탕으로 강화시키면 낫는다. 네, 뭐 낫는다고 하니까요. 여자 22세 며칠 전부터 피곤해지고 감기에 걸린 듯 열이 나면서 발목이 붓게 되었다. 자, 발목이 붓는데 열이 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감기라는 게 오한이 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자, 면적하여 발열이 심해 보인다. 여기 항생제를 써야 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족번열도 심하다. 평소에 변비 경향이 있고 복진상에 심화 저항 약간 있고 우측 소복의 맹장 부위가 부풀어 오른 듯하다. 우측의 부풀어 오른 부위를 누르면 격렬한 통증을 호소한다. 이럴 때 이제 대황목단피탕을 써서 발목도 좋아지고 좋아졌다. 그런 내용입니다. 비록 발목이 불편하지만 환자를 살펴보니까 이런 것들이 있어서 사용했다. 그런 의미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발목이 붓는데 변비가 없고 설사를 하고 뭐 이런 경우에는 안 씁니다, 여러분. 자, 이제 대황목단피탕에서 유래된 처방들 보면 장홍탕, 대황목단피탕에 망초를 빼고 금은화 포공령, 연교 포경용 이런 것들을 전부 그가는 약이잖아요. 종기를 없애는 약이죠. 그래서 금은화 포공령, 의인 이런 것들은 허증에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도인승기탕에다가 대황목단피탕을 합방해가지고 둘 다 이제 도인도 들어가고 합니다만 그럴 때 염증과 어혈을 같이 제거할 수 있고 승룡탕 여기에는 이제 창출, 의인, 감초 습기가 있으면 부어 있는 경우겠죠. 실증에 치핵, 항문주의염 등의 염증, 충혈 등이 현저하게 나타나는 경우에 사실은 이게 충혈이라기보다는 뭔가 치질이 있는데 붓고 사람이 둔해 보이고 습기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럴 때 쓰는 겁니다.
금은 장홍탄, 금은화, 창출, 진피, 후박, 목단피, 포공령, 당귀, 도인, 빌랑, 감초, 현오색, 계지 이런 경우에 체력이 지나치게 쇠하지 않고 천공에까지 진행하지 않은 급성 또는 만성 중수염에 유효하다. 이거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왕 목단피탕보다 상당히 하재를 좀 줄여가지고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마왕부저 네, 이상입니다. 안녕.